똑같은 얘기예요. 브랜드, 아까는 나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들을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강점을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강점, 나의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강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강점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단점을 크게 봐서 강점이 안 보이는 거지, 강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팔 건데, 이쪽이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작년쯤 했으면은 관심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딱 떠니까는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 부분? 나는 능력이 일반적인 능력이지만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걸 돈으로 바꿔? 문제는 그거예요. 나의 강점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지? 이거잖아요. 남은 자기를 브랜드화 시킨다라는 게. 돈이라는 건 늘 어떻게 흐른다 그랬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필요로 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달래서 받는 게 아니죠. 먼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돈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어떻게 벌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어떤 거를 제공해주지? 서비스, 물건,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그것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나의 색깔을 입힌 것. 그쵸? 반복할수록 색깔이 짙어져요. 하나, 두 개 추가할수록 색깔이 완전히 짙어져요. 색깔이 짙어진다는 것은 다른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늘 가지고 해줘야 돼요. 남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나는 그걸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나는 지금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돈 주는 게 아까울까요? 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돈 주는 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돈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한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저의 기쁨. 도와줄 수 있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는 거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건, 내 서비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It's my pleas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 정도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간다 마사노리 씨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돈을 버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를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강점을 돈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자산을 사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회사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필요는 회사가 요구하는 그 일이구나. 내가 그 일을 하면 회사의 문제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급여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주는 대가로 나는 돈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100의 일을 했으면 회사는 100 정도의 이득만 갖나요? 그 이상은 갖겠죠. 안 그러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더 많이 벌어준다라는 거, 그 사람이 준 월급보다. 그럼 누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고마워해야 돼요. 두 번째, 요건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요거 하고 하게. 사업은 어떠냐.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1인 사업들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회사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줘서 제공해 주잖아요. 세탁기도 그렇고, 세탁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집에 세탁기가 필요해. 그럼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세탁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세탁기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가 어떻게 돼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고객은 어떻게 돼요? 돈을 주잖아요. 아, 진짜, 야,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식기세척기? 그럼 쓰면서 고마워하잖아요. 그 회사에. 이런 것들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필요를 해결해준 거죠. 소비자의 필요를 해결해줬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거나,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나, 또는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 다 똑같다는, 아, 필요한 걸 해주면 돈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는 돈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산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주택을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면서 그러면 나는 적정한 가격에 샀네 라고 생각해서 샀겠죠.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샀어 라고 해서 그것들을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산을 통해서 버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아요. 똑같죠? 주식을 산다라는 건 동업자 입장에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 동업자로 내 사업에 돈을 보태줬으니까, 동업자로 들어왔으니까 배당을 줘야지 고마운 거. 똑같던 거죠. 자본을 댔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자산이든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담보 가치가 있느냐, 현금 흐름이 나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담보 가치 있는지, 담보 가치가 있는지,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금이라는 것들은 참 투자 대상으로는 참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위험할 때마다 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금은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로 접근하는 거지. 자산을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꼭 보셔요. 담보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남들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꼭 가지고 이해하시고 몇 번씩 거듭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또 뭐라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비슷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과정을 다 말씀드린 거고. 똑같더라. 이렇게 자산들은. 그래서 내가 팔 강점들을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타겟 설정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 서비스든 물건이든 그게 정해지면 누가 타겟이 될지 알잖아요. 근데 타겟을 넓게 잡으면, 너무 넓게 잡으면 내 상품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좁게 접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쵸? 너무 좁게 접어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팔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끝나냐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서비스나 물건을, 상품을 제공해 줬으니까 만족하겠지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지? 내가 준 상품과 서비스를 받고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지?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드는 물건과 서비스가 어떤 이득을 주지? 그 사람 상대 타겟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타겟의 입장에서 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세팅 다시 해야 돼요. 누가 사는가가 정해져야 되고, 그 누가는 내 것을 얻으면 어떤 이득이 생기지?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플랫폼의 시대라고 그랬죠? 가장 큰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틱톡, 뭐 이게 다 그래요. 엄청난 플랫폼의 시대예요.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랬을 때는, 야, 너 물건 많은 사람한테 보급해 줄게. 우리한테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그 통로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쵸? 그런 것은 유통업체들이 실제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입장료 같은 거 받잖아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입장료를 받잖아요. 지금 같은 그때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 종이책 같은 경우는 출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형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면은 거의 한 사람이 독점하잖아요. 2등부터 100등까지는 책을 내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전자책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한 권 팔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10권 팔려도 상관없다고 있잖아. 그들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이건 뭐냐면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들맨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장료를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유튜브만 키면, 내가 카톡만 연결돼 있으면, 내가 또는 블로그에 연결돼 있으면, 또는 내가 틱톡과 연결돼 있으면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타겟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인원수하고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들맨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나이키에서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수주 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그들은 설계해요. 이런 반도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요? 대만의 TSMC가 만들잖아요. 설계하고 고안하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지까지가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해야지? 그거 다 외주 주잖아요. 다. 미들맨의 시대는 끝났다. 개인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아까 같이 했죠.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인가를 정했어요. 그 누군가가 이제 그것들을 사면은 어떤 이득이 있구나까지 갔어요. 그럼 이것들을 그 타겟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옮겨놔야 된다. 지금은 상품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상품을 먼저 개발했던 게 아니라 플랫폼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또 기타 인스타그램이나 사람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나는 시를 좋아해. 나는 꽃을 좋아해. 꽃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동호회처럼 이렇게 가졌어요. 꽃을 되게 좋아하고 식물을 되게 어떻게 재배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명, 2000명 또는 100명, 200명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신선한 꽃을 아주 그냥 시기별로 탁탁탁 맞춰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내가 개발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상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전개들이 지금 다 되고 있더라.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의 상품,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 과정이 또 다른 상품이더라. 그쵸? 그거는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브랜드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도 또 팔더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죠? 알려주죠. 그래서 모두 팔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 돈 벌어서 그 과정도 상품을 판다. 많이 봤죠?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면 모든 세상과 연결이 돼 있구나. 앞으로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의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미래에는 뭐의 시대로 가냐면 컨텐츠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컨텐츠 시대. 그래서 모든 플랫폼이 사람들을 이제 독점하잖아요. 컨텐츠 너네들 있어? 그럼 우리 플랫폼 껴줄게. 그래서 스스로 돼. 이런 개념이잖아요. 앞으로는 플랫폼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쉬워지는 거 탁탁탁 찍어낸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쵸. 가상 공간을 찍어줄 테니까, 너 플랫폼을 어떠한 컨텐츠가 되게 가치 있고 저 사람이 한 1000명 있잖아요. 너랑 필요한 모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줄게. 나를 선택해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개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거래세를 주잖아요. 이게 또 다른 미들맨이 이 플랫폼이잖아요. 예전 미들맨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제는 개인 컨텐츠 위력들이 훨씬 더 세질 것이다. 이제 플랫폼 제공자가 내가 제공해 줄게 플랫폼을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